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확보 문제를 유럽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Our blockade is only growing and going global. And as the president said, we have all the time. 동맹국들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더 큰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중재로 휴전이 연장됐지만 이스라엘군은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 대응을 이어가 휴전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하고 금융시장은 혼조세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수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존스법 면제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뉴스 들으시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잦아진 공식 행보와 권력 후계 구도와 연관성에 관해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였던 이일규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 오늘은 해킹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또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관련해 유럽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는 가운데 추가 군 전력 투입도 예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24일 중동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유럽에 기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펜타곤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팎의 작전은 미국만의 싸움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항구와 석유 터미널 봉쇄 조치를 시작한 지 11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이 해협을 지나는 해상교통을 제한하고 일방적인 통행료를 부과하려 한 데 대응해 13일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보호로 혜택을 받지만 무임승차의 시간은 끝났다며 미국과 자유세계는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동맹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이라는 건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번 주 수십 개 나라가 참석한 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미국과 이란의 적대 행위가 끝난 뒤 해협 재개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우스꽝스러운 회의라고 일축하며 미국은 유럽이 행동하는 걸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urope and Asia have benefited from our protection for decades, but the time for free riding.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 년간 우리의 보호를 받으며 무임승차해 왔으나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훨씬 더 절실합니다. 이제 유럽에서 말잔치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그들의 싸움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이 해협과 이 수로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는 진지한 유럽의 노력을 환영할 것이라며 이란 항구와 석유 터미널에 대한 철통 봉쇄가 확대되고 있다며 두 번째 항공모함을 포함한 추가 미군 전력이 며칠 안에 봉쇄 작전에 합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4일 오전 현재 미군이 선박 34척의 항로를 돌렸으며 이 선박들은 회항하라는 미국의 명령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케인 합참의장은 봉쇄선을 넘으려 한 선박은 컨테이너선 투스카 한 척뿐이었다며 이 선박이 정지 경고를 무시한 뒤 미군이 무력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은 5차례 위협 사격을 포함해 단계별 대응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수단이 소진된 후 중부사령부는 무력화 사격을 승인했습니다. 구축함은 퉁구스카호의 엔진실에 9발의 연습탄을 명중시켜 엔진을 정지시켰습니다. 오후 4시 미 해병대가 헬기를 통해 승선하여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해협 통행 제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또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로 미국의 봉쇄를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테러 단체 헤즈볼라 간의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적대 행위에 대응해 남부 레바논 내 목표물을 타격하면서 여전히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발효된 휴전 조건에 따라 이스라엘은 계획됐거나 임박한 또는 진행 중인 공격에 대해 언제든 자국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미국이 승인한 이 휴전 조항은 또한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적대 행위 중단으로 인해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24일 남부 레바논 완충지대를 점령 중인 군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 쿠닌 지역의 헤즈볼라 감시 초소들을 지상군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란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속에서 미국의 선박에 미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 비료 운송을 보다 쉽게 하는 존스법 면제 조치를 90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여전히 배럴당 104달러 이상에서 거래됐습니다. 또한 같은 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보합세를 나타냈고 S&P 500 지수는 0.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 올랐습니다. 이번 존스법 연장 조치는 중동 갈등에 따라 상승한 에너지와 식량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순 처음으로 60일간의 면제 조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 간 외교 교착 상태와 해협 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댄 요르겐슨 유럽연합 에너지 집행위원은 23일 에너지 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단기간에 반전되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우리가 매우 어려운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맞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 지도부가 지난 21일 한국 부산 해군기지에서 양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한 해군 간 고위급 전략회의 두 번째 세션입니다.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 지도부가 지난 21일 한국 부산 해군기지에서 양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미한 해군 전략 대화는 양국 해군의 핵심 동맹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중심 회의체로 이번 회의는 미한 해군 간 고위급 전략 회의의 두 번째 세션입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대화는 주한미 해군사령관 샤리프 칼피 준장과 한국 해군 이종희 정책실장이 이끌었으며 해군 작전사령부 본부가 있는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연합작전 역량 강화와 훈련 및 연습체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칼피 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해군과의 동맹은 확고하며 수십 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의 논의는 연합 능력을 발전시키고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해군은 앞서 지난 2월 경남진해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이 대화의 첫 번째 세션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회의는 양국 해군의 미래 협력을 계획하고 공고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이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앞으로의 미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4일 발표한 1분기 통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5%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격화가 향후 북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6%,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5.9%로 조사됐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전쟁 위협 감소가 29.2%로 가장 많았고 경제 발전이 26.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평화 공존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1.6%가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북한의 적대적 국가 대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체제는 인정하지만 남북 간의 국가 간 관계는 인정한다는 응답자가 27.7%로 가장 많았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공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주애를 김정은의 후계자로 봐도 될 것이라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 이후 북한의 4대 세습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2023년 탈북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일규 전 참사는 지금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에서 이제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보이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4대 세습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 정말로 김주애가 이제 그 김정은의 뒤를 잇는 것 아니냐 이런 관심이 많은데 지금 김주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거의 없잖아요. 뭐 13살 정도 소녀라는 것뿐인데 위원님 북한 내부에 계실 때 김주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지 또 간부들 사이에서 김주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게 있는지요? 네,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김주애에 대한 얘기는 적지 않게 들었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살 때, 이자연 과학원 아파트라는 데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이자연 과학원 아파트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핵무기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사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제 살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김정은이 어떤 무기 시험 하는데 나간다든가 뭐 또는 이제 핵무기 연구소 방문한다든가 할 때 늘 딸을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기분이 좋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공주를 보여준다. 이 공주를 보여준다는 거 결국은 이제 밑에 간부들이나 어떤 일꾼들에게 김정은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신임을 준다. 믿음을 준다. 이런 약간 의미를 섞어서 어, 보여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누구도 김주애라는 이름은 몰랐고요. 그냥 이제 공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3년 그러니까 그때는 김주애를 공식 언론에 내비치지 않았어요. 물론 계속 데리고 다녔지만 카메라 앵글 밖으로 이제 계속 내보내고 이제 공식 공개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달에 제가 탈북을 했는데 탈북하기 이전에 김주애가 공식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을 당시에 사실 처음에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했죠. 아, 이제 이 원수님이 딸이구나. 근데 왜냐면 보세요. 김일성 때도 한 번도 자식 공개를 안 했어요. 김종일 70년대 후계자를 책종할 때 김종일만 공개했지 기타 자식들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김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김종은 포함 그 누구도 공개를 안 했어요. 김종은 마지막에 이제 할 때 공개했지. 근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제 김정은은 자기 딸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역시 젊은 지도자가 다르긴 다르다. 또 이제 외국물도 먹었다니까 뭔가 좀 새롭다 이런 이미지는 강하게 받았지만은 김주애가 후계자로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제가 2023년 11월 탈북하기 이전까지 누구도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북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요자라는 그런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저 아빠 딸을 사랑하는 아빠 이미지 뭐 약간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역시 김정은도 평범한 인간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했지만은 그가 김조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는 이제 누구도 생각을 안 했죠. 저 포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주애가 처음 공개된 게 탈북하시기 바로 직전이었을 거예요. 2022년에 김정은하고 그 ICBM 발사 현장에서였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어린 아이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 군 관련 행사뿐만 아니라 김정은 방중 때도 동행을 하고 또 뭐 경제 산업 현장에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탱크를 모는 모습까지 공개가 됐는데 북한 뭐 군부나 엘리트층, 뭐 주민 내부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가요? 탱크라는 게 사실 북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군사 장비예요.
어, 이제 6.25 때 기억이 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6.25 때 북한은 어떻게 선전했냐면 서울을 제일 먼저 점령한 게 유경수 서울 백공호 탱크 부대라는 겁니다. 백공호 탱크가 백공호호 탱크 그 번호죠. 백공호 탱크가 서울을 제일 먼저 점령을 해가지고 서울 정부총사에다 이제 그 북한 그 인공기를 달았다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시기에도 이제 백공호 이제 탱크라는 게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김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송군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일 송군 정치 시작인 게 1995년 1월 1일부터예요. 김일성 1994년 7월 달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종일 1995년 1월 1일 날 이제 어디를 방문했냐면 126여단 126여단 8대대 1중대 그러니까 그 평양 고사포 사령부 121여단 121여단 8대대 1중대를 방문했어요. 8대대 1중대를 방문해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쌍신 그러니까 이게 포신이 2개짜리인데 그 고사포 57mm 고사포 중대거든요. 그걸 방문하면서 이제 송군 정치를 이제 그 선포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후에 송군 정치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그 송군 정치 시작 날짜가 바뀌었어요. 그 언제냐? 그러니까 1960년 8월 25일 날 1960년 8월 25일 날 김종일이 김일성과 함께 유경수 서울 백공호 탱크 부대를 방문을 했던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종일이 군사 문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안보라든가 나라 지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군 행보를 시작했다. 결국 son군 정치 뿌리는 1960년 8월 25일 김종일이 유경수 서울 백공호 탱크 부대를 방문한 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버렸어요. son군 정치 시작의 날을. 그 정도로 탱크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아시겠지만 김정은이 언론에 공개된 거는 2010년인가 이제 그 당 대표자의 회의를 하면서 그 공개가 됐어요. 2009년부터 이제 그 북한 내부에서 발걸음이라는 노래, 김대장 발걸음이라는 노래도 만들고 하면서 뭔가 이제 후계 구도로 갈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노동신문에 2009년인가 그때 한번 이제 김종일이 그 탱크 부대를 시찰하는 사진이 실렸어요. 그 사진 속에 이제 김종은 추종되는 사람이 탱크를 운전하는 사진이 조그맣게 이제 한 귀때기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저 사람이 자제분이다. 그땐 김종은 이름을 모를 때니까 자제분이다, 뭐 김대중이다, 김대장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시 탱크를 몰고 김종은이 나오는 모습이 첫 언론에 등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이런 말들도 북한 내부에서는 오고 왔어요. 그러니까 김종은이 군복무를 탱크 부대에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탱크는 3대에 거쳐서 북한 체제에 굉장히 상징적인 군사 장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계승해서 지금 김주애가 탱크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 북한 주민들이나 또는 외부 아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소위 말하자면 이제 백두 혈통에 기반한 이제 주체혁명 위협을 얘가 이제 계승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얘기긴 하지만 특히 이제 내부 주민들한테는 탱크가 이제 김씨일가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내부 주민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한테 자 후계자는 얘다라는 그런 각인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일규 책임연구위원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공개 행보와 관련한 권력 승계 구도와 그 의미 짚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안소영 기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인터뷰 내용 방송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엔을 개혁하고 좀 더 효과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번 주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 유엔 사무총장직에 도전하는 4명의 후보가 회원국들을 상대로 직무 수행 방향을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21일과 22일 열린 청문회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4명의 후보는 세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은 유엔이 회원국들과 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계와 이를 지탱하는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유엔에 대해 큰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구는 상하탑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기구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레베카 그린스판 코스타리카 전 부통령은 유엔이 크든 작든 모든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평화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행동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화를 걸겠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당사자와 대화하겠습니다. 안보리와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중재자들 사이에서 중재하겠습니다. 마키살 전 세네갈 대통령은 분쟁과 기후, 이주 문제 등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을 개혁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As a bridge builder, Secretary General, I want to restore 가교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once more for all.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현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2027년 1월 1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에 참여했던 미 육군 특수부대 병사가 기밀 정보를 이용해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국 법무부가 23일 발표했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레그에 주둔 중인 게넌 켄 반다이크는 2025년 12월 8일부터 시작된 확고한 결의 작전의 계획 및 실행에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1월 3일 미군이 카라카스에서 마두로를 생포하기 직전인 12월 27일에서 1월 2일 사이 반다이크가 약 3만 3천 달러를 베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다이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정부 기밀 정보의 불법 사용, 상품 사기, 통신 사기 등 5가지 형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반다이크가 업무와 관련해 군사작전과 관련된 어떠한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도 글, 말, 행동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절대 누설, 게시 또는 유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이 급성 식량 불안의 주요 원인이며 기상 이변과 경제 충격도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새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 식량계획 WFP, 인도주의 및 개발단체 연합이 공동으로 작성한 세계 기아 보고서는 조사 대상 47개 나라에서 지난해 기준 2억 6,600만 명이 높은 수준의 급성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과 수단, 남수단, 예멘, 나이지리아, 콩고 민주공화국이 가장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식량 안보가 가장 크게 개선된 국가로는 방글라데시, 니제르, 시리아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WFP와 WFP 두 기구의 가장 큰 공여국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뉴스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라고 하죠. 해킹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해킹은 인터넷 온라인 활동이죠.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자 인터넷을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건물과 여러분의 집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매일 쓰는 그 은행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문자 메시지 앱 이런 것들이 건물입니다.
디지털 기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가 집이고요. 개인 기기뿐 아니라 기업 서버, 네트워크, 클라우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데이터, 각각의 건물로 가는 도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인터넷은 도시, 또 유튜브, 은행 앱 등은 건물, 내 휴대전화, 또 집이나 서버 같은 것들은 집이고요. 도로는 와이파이와 데이터들입니다. 네, 여러분은 매일 이런 도시에서 장을 보고 친구 만나고 뭐 은행 일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해킹은 바로 이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해킹이 뭘까요? 네, 해킹은요, 내 집에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침입하는 행위입니다. 자, 집은 뭐라고 했죠? 네, 해킹 대상인 여러분의 휴대폰, 컴퓨터 등의 또 기기, 서버입니다. 열쇠도 없이 내 집 현관문을 여는 것을 해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그렇게 현관을 여는 사람, 행위자가 해커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해커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범죄자는 나쁜 해커, 그리고 이 범죄자를 막는 좋은 해커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나쁜 해커가 침입하는 방법은요. 취약점 악용, 피싱, 악성 코드, 비밀번호 탈취, 내부자 접근, 공급망 공격, 디도스, 랜섬웨어 다양합니다. 크게는 이 열린 문을 찾거나 사람을 속여서 문을 열게 만드는 건데요. 먼저 열린 문을 해커가 찾는다는 의미는 이 컴퓨터에는 수천 개의 작은 문이 있는데요. 이 해커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 몇 초 만에 그 문들을 전부 두드려 봅니다. 잠기지 않은 문 하나가 나오면 또 조용히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집도 주인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면 소용이 없죠. 네. 집주인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인데요. 가령 택배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이 링크를 누른 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내려받는 순간 도둑에게 집 열쇠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싱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집, 즉 기기, 서버에 침입한 해커는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주인 몰래 도청 장치를 심어두듯이 악성 코드를 순식간에 조용히 깔아놓습니다. 그 악성 코드가 집주인의 각종 보석, 그러니까 서버에 인식되어 있는 비밀번호, 카드 번호 같은 것들을 기록해서 해커에게 보내는데요.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조금 느려진 것 말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해커는 어떤 존재일까요? 누구일까요? 흔히 영화에서처럼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천재처럼 이렇게 코드를 두드리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지만 현실은 아주 다양합니다. 크게 세 부류인데요. 남의 돈을 훔치는 범죄형 해커인데 이 사람들은 훔친 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인터넷의 어두운 뒷골목이죠. 다크웹에 팔거나 기업 시스템을 통째로 잠궈놓고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네, 두 번째는 국가가 고용한 해커인데요. 특정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의 기밀을 빼내거나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해커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사이버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일이라고 하겠죠. 네, 세 번째는 착한 해커, 윤리적 해커입니다. 이들은 기업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 도둑을 더 써서 찾는 그런 방식이죠. 구글이라든지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이런 좋은 해커들을 고용해서 허점을 보완합니다. 네, 자, IBM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은요, 전 세계 사이버 범죄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2027년까지 24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네, 최근의 사례 중에 북한의 해킹 활동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미 전쟁부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지난 한 해에만 약 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누적 액수 60억 달러를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오늘의 엑스플레이너 해킹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24일 중동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은 유럽에 기대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의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 배워보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그리고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4월 25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 2부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확보 문제를 유럽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Our blockade is only growing and going global. And as the president said, we have all the time. 동맹국들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더 큰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중재로 휴전이 연장됐지만 이스라엘군은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 대응을 이어가며 휴전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하고 금융시장은 혼조세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수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존스법 면제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2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관련해 유럽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는 가운데 추가 군 전력 투입도 예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24일 중동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유럽에 기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펜타곤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팎의 작전은 미국만의 싸움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항구와 석유 터미널 봉쇄 조치를 시작한 지 11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이 해협을 지나는 해상 교통을 제한하고 일방적인 통행료를 부과하려 한 데 대응해 13일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보호로 혜택을 받지만 무임승차의 시간은 끝났다며 미국과 자유세계는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동맹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이라는 건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번 주 수십 개 나라가 참석한 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미국과 이란의 적대 행위가 끝난 뒤 해협 재개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우스꽝스러운 회의라고 일축하며 미국은 유럽이 행동하는 걸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urope and Asia have benefited from our protection for decades. But the time for free riding is over.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 년간 우리의 보호를 받으며 무임승차해 왔으나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훨씬 더 절실합니다. 이제 유럽에서 말잔치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그들의 싸움입니다. This is much more their fight than ours.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이 해협과 이 수로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는 진지한 유럽의 노력을 환영할 것이라며 이란 항구와 석유 터미널에 대한 철통 봉쇄가 확대되고 있다며 두 번째 항공모함을 포함한 추가 미군 전력이 며칠 안에 봉쇄 작전에 합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4일 오전 현재 미군이 선박 34척의 항로를 돌렸으며 이 선박들은 회항하라는 미국의 명령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케인 합참의장은 봉쇄선을 넘으려 한 선박은 컨테이너선 투스카 한 척뿐이었다며 이 선박이 정지 경고를 무시한 뒤 미군이 무력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은 5차례 위협 사격을 포함해 단계별 대응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수단이 소진된 후 중부사령부는 무력화 사격을 승인했습니다. 구축함은 퉁구스카호의 엔진실에 9발의 연습탄을 명중시켜 엔진을 정지시켰습니다. 오후 4시 미 해병대가 헬기를 통해 승선하여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해협 통행 제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또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로 미국의 봉쇄를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테러 단체 헤즈볼라 간의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적대 행위에 대응해 남부 레바논 내 목표물을 타격하면서 여전히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발효된 휴전 조건에 따라 이스라엘은 계획됐거나 임박한 또는 진행 중인 공격에 대해 언제든 자국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미국이 승인한 이 휴전 조항은 또한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적대 행위 중단으로 인해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24일 남부 레바논 완충지대를 점령 중인 군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 쿠닌 지역의 헤즈볼라 감시 초소들을 지상군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란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속에서 미국 외 선박의 미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 비료 운송을 보다 쉽게 하는 존스법 면제 조치를 90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여전히 배럴당 104달러 이상에서 거래됐습니다. 또한 같은 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보합세를 나타냈고 S&P 500 지수는 0.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 올랐습니다. 이번 존스법 연장 조치는 중동 갈등에 따라 상승한 에너지와 식량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3월 중순 처음으로 60일간의 면제 조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 간 외교 교착 상태와 해협 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댄 요르겐센 유럽연합 에너지 집행위원은 23일 에너지 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상황이 단기간에 반전되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우리가 매우 어려운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맞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중동 상황 전개에 달려있지만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 지도부가 지난 21일 한국 부산 해군기지에서 양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한 해군 간 고위급 전략회의의 두 번째 세션입니다.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 지도부가 지난 21일 한국 부산 해군기지에서 양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미한 해군 전략 대화는 양국 해군의 핵심 동맹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중심 회의체로 이번 회의는 미한 해군 간 고위급 전략 회의의 두 번째 세션입니다.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대화는 주한미 해군 사령관 샤리프 칼피 준장과 한국 해군 이종희 정책실장이 이끌었으며 해군 작전사령부 본부가 있는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연합작전 역량 강화와 훈련 및 연습 체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칼피 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해군과의 동맹은 확고하며 수십 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의 논의는 연합 능력을 발전시키고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해군은 앞서 지난 2월 경남진해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이 대화의 첫 번째 세션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회의는 양국 해군의 미래 협력을 계획하고 공고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이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앞으로의 미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4일 발표한 1분기 통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5%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격화가 향후 북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6%,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5.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조사에서 나타난 65.6%와 78%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전쟁 위험 감소가 29.2%로 가장 많았고 경제 발전이 26.3%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1.6%가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북한의 적대적 국가 대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체제는 인정하지만 남북 간의 국가 간 관계는 인정한다는 응답자가 2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북한의 체제와 국가 간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답한 참가자가 24.9%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분기마다 한국 국민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통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이건 기본 예의 이런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remember to thank Dave before helping out? Of course I did. It's common courtesy. He put in a lot of effort, so it was only right to show our appreciation. Right, it's just basic decency. Exactly. It's those little acts of kindness that make all the difference. This is just common courtesy after all, and it goes a long way in fostering good relationships. 제가 잔에게 데이빗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지 물었더니 이건 기본 예의라고 했습니다. It's common courtesy. 이건 기본 예의죠. 비슷한 표현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It's basic decency. It's common courtesy. 이건 기본 예의죠.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It's considered proper etiquette. It's a matter of basic politeness. It's an act of simple decency. 반대 표현은 Decency. decency가 없다. 그는 눈꽃만큼의 예의도 없어요. He doesn't have a spark of decency. He has not a spark of decency. Spark. spark는 불꽃이라는 뜻도 있고 아주 조금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아주 조금의 Decency. 아주 조금의 예의가 없다는 뜻으로 A spark of decency. 눈꽃만큼의 예의. He doesn't have a spark of decency. He has not a spark of decency. 그는 눈꽃만큼의 예의도 없어요. It's common courtesy. 이건 기본 예의입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remember to thank David for helping out? Of course I did. It's common courtesy. He put in a lot of effort, so it was only right to show our appreciation. Right. It's just basic decency. Exactly. It's those little acts of kindness that make all the difference. This is just common courtesy after all, and it goes a long way in fostering good relationship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remember to thank David for helping out? 데이빗에게 감사 인사하는 것 기억했나요? It's common courtesy. 이건 기본 예의죠. Right. It's just basic decency. 맞아요. 이건 기본 예의입니다. It's those little acts of kindness that make all the difference. Those little acts of kindness 그런 작은 친절한 행동이 make all the difference. 모든 것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Make a difference. 영향을 주다, 차이가 생기다. 반대 표현은 It doesn't make a difference. 별 차이가 없다. This is common courtesy. 이건 기본 예의다. After all, it goes a long way in fostering good relationships. After all, 결국 it goes a long way in fostering good relationships. Go a long way. 오래 지속되다, 멀리까지 가다.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치다. In fostering good relationships. 좋은 관계를 Fostering. 조성하는데 This is common courtesy. 이건 기본 예의입니다. It's common courtesy.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remember to thank David for helping out? Of course I did. It's common courtesy. He put in a lot of effort, so it was only right to show our appreciation. Right, it's just basic decency. Exactly. It's those little acts of kindness that make all the difference. This is just common courtesy after all, and it goes a long way in fostering good relationships.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is is common courtesy. 이건 기본 예의입니다. It's basic decency. 오늘은 최소한의 예의 관련 표현들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엔을 개혁하고 좀 더 효과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번 주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유엔 사무총장직에 도전하는 4명의 후보가 회원국들을 상대로 직무 수행 방향을 밝혔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21일과 22일 열린 청문회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4명의 후보는 세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은 유엔이 회원국들과 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계와 이를 지탱하는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유엔에 대해 큰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구는 상하탑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기구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레베카 그린스판 코스타리카 전 부통령은 유엔이 크든 작든 모든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평화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행동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화를 걸겠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당사자와 대화하겠습니다. 안보리와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중재자들 사이에서 중재하겠습니다. 마키살 전 세네갈 대통령은 분쟁과 기후, 이주 문제 등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을 개혁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As a bridge builder, Secretary General, I want to restore 가교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once more for all.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현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2027년 1월 1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작전에 참여했던 미 육군 특수부대 병사가 기밀 정보를 이용해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국 법무부가 23일 발표했습니다. 맨하튼 연방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레그에 주둔 중인 캐넌 켄 반다이크는 2025년 12월 8일부터 시작된 확고한 결의 작전의 계획 및 실행에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1월 3일 미군이 카라카스에서 마두로를 생포하기 직전인 12월 27일에서 1월 2일 사이 반다이크가 약 3만 3천 달러를 베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다이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정부 기밀 정보의 불법 사용, 상품 사기, 통신 사기 등 5가지 형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반다이크가 업무와 관련해 군사작전과 관련된 어떠한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도 글, 말, 행동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절대 누설, 게시 또는 유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우리 장병들은 임무를 최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밀 정보를 다루는 신뢰를 부여받았으며 이 매우 민감한 정보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뉴욕 남부지검장은 예측 시장은 기밀이나 보안 정보를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도피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해당 병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분쟁이 급성 식량 불안의 주요 원인이며 기상이변과 경제 충격도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새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식량계획 WFP, 인도주의 및 개발단체 연합이 공동으로 작성한 세계 기아 보고서는 조사 대상 47개 나라에서 지난해 기준 2억 6,600만 명이 높은 수준의 급성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과 수단, 남수단, 예멘,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이 가장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식량 안보가 가장 크게 개선된 국가로는 방글라데시와 니제르, 시리아가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인도 지역 지원이 감소한 점을 강조하며 지원금이 2022년 이후 5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FAO와 WFP 두 기구의 가장 큰 공여국입니다. 토드 블렌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23일 주 정부가 허가하는 의료용 마리화나나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마리화나 제품을 가장 규제가 엄격한 연방 약물 분류인 제1급에서 제3급으로 즉시 재분류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마초로 불리는 마리화나는 일반적인 처방 진통제와 케타민, 테스토스테론 등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됩니다. 기존 분류에서는 마리화나를 연방법상 의학적 용도가 없으며 남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간주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법상 의료용 또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재분류로 관련 연구에 대한 장벽이 완화되고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리화나 기업들이 처음으로 연방세에서 사업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생산자와 유통업자를 위한 마약 단속국 등록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아울러 마리화나 연구자들도 연구 목적으로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마리화나를 확보하는 데 대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블렌치 장관 대행은 이번 조치가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마리화나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엄격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며 의사들이 더 나은 정보에 기반해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행정부에 마리화나에 대한 재분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사와 미국인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소식 전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미옥 기자 모셨습니다. 오늘은 멋진 음악과 함께 등장하시는군요. 미국인들 애국심이 막 솟게 하는 음악이죠. 건국 2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아메리카 250의 미국의 사운드 트랙에 담긴 곡 아메리카 들으셨습니다. 네. 자, 이 노래 분위기 이어서 오늘도 이 독립을 선언했던 250년 전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776년 미국 상황을 좀 보면은요, 이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이 대륙군을 이끌고 영국과 전쟁 중이었고요. 또 식민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불안, 영국을 배신하면 반역이라는 이 공포감이 컸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1777년 1월 독립선언 6개월 전이었는데요. 이 토마스 페인의 커먼 센스, 즉 상식이라는 글이 등장합니다. 네. 네, 이 상식은 이 책이라기보다는 정치 선언문 같은 글을 이 얇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누구나 읽기 쉽게 또 가격도 싸게 최대한 많은 미국인이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선술집이나 거리에서 크게 낭독해주면서 미국이 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지, 독립만이 살 길이다, 이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네, TV 그 역사물 같은 데서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던데 그 국왕을 왕관을 쓴 악당이다, 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더군요. 그 식민지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뭐 어떤 빅마우스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이 불과 몇 달 만에 1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당시 미국 인구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이 몇 집 건너 한 집 읽었다고 할 만큼 메가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셈인데요. 이 토마스 페인은 왕권 세습을 비판하면서
영국 왕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또 독립을 열망하는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네, 1776년 1월에 이 토마스 페인이 상식이라는 글로 씨앗을 뿌리고 또 이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면서 열매가 맺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은 5인 위원회, 그러니까 이 독립의 정당성을 알릴 공식 문서 준비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을 했고 이 중 토마스 제퍼슨이 약 17일 동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독립선언문 내용 잠시 소개드리면요. 독립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세계에 밝히고 자연법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또 영국왕 조지 3세가 저지른 27가지 폭정을 자세하게 고발하는데 이 전체 분량 중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장들이 항상 영어로 he has,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국왕이 계약을 어겼으니까 우리는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지를 담았고요. 또 미국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임을 공식 선포하면서 마지막은 우리의 생명, 재산 그리고 신성한 명예를 걸고 서로에게 굳게 맹세한다는 문구로 끝이 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독립선언문으로 이제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미 합중국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13개 주 만장일치를 이루기까지 과정이 아주 험난했다고 하던데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존 아담스를 비롯한 이 식민지 대표들은 다 결의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13개 식민지 전체에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1776년 6월 7일 리차드 헨리 이 버지니아주 대표가 독립을 추구하는 리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일부 식민지 대표는 민심을 더 확인해야 한다면서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네, 하지만 진통 끝에 결국 5인 위원회가 독립선언문을 작성했고요. 7월 2일 리 결의안인 독립결의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역사적인 독립선언서 문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선언문에 13개 주의 만장일치 선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 이 완벽한 만장일치를 이루고 서명을 했던 건 시간이 좀 지나서입니다. 이 대표들이 대부분 서명한 날이 8월 2일이었고요. 또 일부는 11월이나 다음 해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일화가 있는데요. 이 델라웨어주 대표였던 시저 로드니는 당시에 이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무려 128km를 말을 타고 달려와서 투표장에 도착했습니다. 야,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네, 독립선언문이 선포되고 또 공개된 것도 7월 4일 당일은 아니었습니다. 7월 4일 밤에 한 인쇄업자가 전단지 200장을 만들어서 최초의 공식 배포본을 나누긴 했지만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것,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알려진 건 이틀이 지난 7월 6일 더 펜실베니아 이브닝 포스트 신문에 실리면서 공개됐습니다. 네, 지금 같으면은 뉴스나 소셜미디어로 금방 퍼져나가겠지만 250년 전 그 시대 속도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왕에 대한 명백한 반역죄로 처형될 수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서명했던 56명 가운데 5명은 영국군의 포로로 잡히기도 했고 또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던 250년 전 이야기 김유옥 기자와 잘 들었습니다. 자, VOA 한국어 방송 오늘 순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0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10kHz, 웹사이트 www.voakorea.com, 유튜브, X, 페이스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